태평양 전쟁을 맞이하는 일본의 장기적 작전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시작한 지 4년 반이 되어가지만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중일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중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이걸 방해하자 결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미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일본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동남아의 자원을 확보하고 이 전선을 확고히 해야만 했습니다. 방어 전선을 확고히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진주만도 기습했고 진주만에서 살아남은 미국의 항공모함들도 가능한 빨리 손을 봐야 했습니다. 일본이 차지한 동남아 자원지대를 지척에서 굽어보고 있는 곳이 호주였는데요. 호주를 직접 침공해서 점령할 여력이 안 되었던 일본은 호주를 견제하고 호주로 오는 지원을 막을 수 있는 곳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라바울은 호주 북쪽 뉴기니의 오른쪽에 위치한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라바울이 위치한 섬의 이름은 뉴브리튼 섬인데요. 뉴브리튼 섬의 위쪽에 있는 바다가 비스마르크해, 남쪽에 있는 바다가 솔로몬해입니다. 뉴기니의 왼쪽 절반은 인도네시아 영토인데요. 뉴기니의 오른쪽 절반은 지금과 달리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위쪽 절반이 호주령이었던 테리토리 오브 뉴기니, 아래쪽 절반도 역시 호주령인 테리토리 오브 파푸아였습니다. 참고로 뉴브리튼 섬 북쪽 바다의 이름이 비스마르크해인 이유는 호주령 뉴기니가 1차 대전 이전에는 원래 독일령이었고 근처 바다도 비스마르크 수상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건데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고 나서 이 지역이 영국으로 넘어왔고 영국이 다시 자기 식민지인 호주에 이 지역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호주령 뉴기니와 파푸아는 1975년에 독립해서 새로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바울이 위치한 뉴브리튼 섬 오른쪽 위를 확대해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요. 라바울 항은 함대가 정박하기에 매우 편리해서 작전상 유리한 거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라바울이 바로 일본군의 뉴기니 작전 계획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라바울을 공격할 일본 육군 부대는 1941년 12월에 괌을 공격한 남해지대가 맡았고 사령관도 제1차 괌 전투에서 지휘를 맡았던 호리이 토미타로 소장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1942년 1월 14일 괌을 출발해 캐롤라인 제도의 트루크 기지로 향했고 이어 1월 20일 트루크 기지를 떠나 라바울로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트루크 기지를 출발했던 나구모 주이치 해군 중장이 지휘하는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즈이카쿠, 쇼카쿠로 이루어진 일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육군부대가 출발한 1942년 1월 20일 항공기 109대로 라바울을 공습합니다. 당시 라바울이 위치한 뉴브리튼 섬과 근처의 뉴 아일랜드 섬에는 호주군 약 1,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라바울을 공격하는 일본 남해지대 병력은 약 5,000명 정도였습니다. 이때 당시 호주도 병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호주의 전쟁 수행은 영국의 전쟁 목표를 상당 부분 따라가는 상황이었고 많은 수의 호주 병력이 영국의 요구대로 북아프리카나 중동에 파견되어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수의 일본 병력을 당해내지 못한 호주군은 1월 24일경부터 밀리기 시작해 2월 초순에 라바울이 일본 수중에 떨어지고 뉴브리튼 섬도 이후 일본이 장악하게 됩니다. 호주군은 대부분의 병력이 포로로 잡힙니다. 일본은 라바울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남태평양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얻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이제 뉴기니를 점령해 호주를 목전에서 위협하고 솔로몬 제도를 공략하고 이어서 남태평양의 피지와 뉴칼레도니아 등을 점령함으로써 미국이 호주를 태평양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본은 다음 단계에 바로 착수했는데요. 바로 뉴기니 동부의 특정 지역에 상륙해서 이를 장악하고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뉴기니 상륙 작전은 레이, 살라마와 지역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호주를 건너편에 바라보고 있는 포트 모레스비 항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준비를 마친 일본 육군 남해지대와 해군 지원함대는 1942년 3월 8일 라바우를 떠나 뉴기니로 향합니다. 레이와 살라마와 지역에 상륙한 일본군은 호주군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비교적 쉽게 두 지역을 점령해서 뉴기니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미 해군 태스크포스 17 소속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이 뉴기니에 있었던 건데요. 이 두 척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 100여 대가 일본군 상륙부대를 공격합니다. 렉싱턴과 요크타운에서 날아온 SBD 돈틀리스 극강화 폭격기와 TBD 데버스테이터 뇌격기가 상륙부대와 상륙함대를 공격했고, 이어서 육상기지에서 발진한 B-17 폭격기도 일본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포트 모레스비가 있는 파푸아만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해서 오웬 스탠리 산맥을 넘어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공격부대는 일본군 수송선 3척을 침몰시키지만 일본군 수송선들이 이미 해안에 거의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상륙부대는 괴멸을 피하고 약 380명의 사상자를 내는 데 그칩니다. 일본군의 물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고 뉴기니에 교두보도 마련했지만 진주만에서도 보지 못했던 미군 항공모함 부대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게 됩니다. 결국 포트 모레스비를 장악하는데 자기들도 항모를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후 최초의 항공모함 간 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분위기가 고조되는 남태평양 전역,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